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정보, 조선시대의 가렴지구의 형태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정맹어호. 이 말은요, 공자가 태산을 지날 때 산속에 여인이 울고 있길래 그 여인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말이 되겠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 말이거든요. 공자가 울고 있는 여인한테 물어봤죠.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남편마저 물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들마저 죽게 되니 너무 슬퍼서 운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호랑이가 이렇게 무서우니 산속에 살지 말고 저작거리에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더니만, 그래도 산속에는 저작거리에 있는 가혹한 정치는 없으니 살만합니다 하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 가혹한 정치, 가렴주구는 호랑이보다 가히 무섭다는 것을 일깨워준 일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정당하게 세금을 걷는 조폭과도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마치 조폭과도 같이 자기의 나와바리에서 상인들한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서 돈을 뜯어서 대신 안전을 보장해 준다. 뭐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이냐 정당하냐 그것의 차이에 있을 뿐이죠. 세금은요, 정당하게 걷어서 공익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리 보전만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쓴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점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이나 국민은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재산권을 잃게 되고 가렴지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가렴지구의 형태 좀 알아볼까요? 황구첨정. 이것은요, 15세 이하자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는 내용입니다. 15세 이상인 사람한테만 군포를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군역을 면제해 주는 건데요. 어린애한테도 군포를 징수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백골징수. 백골징수는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징수했다는 그런 가렴지구의 행태고요. 그 다음에 인징. 인징은 이웃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 예를 들어서 옆집이 못 낸다. 그러면 바로 옆집 사람한테, 이웃 사촌한테 군포를 징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족징. 족징은 뭐냐면요. 그 본인이 저기 군포를 내지 못하면 친척한테 빼앗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징은 또 뭐냐면요. 그 마을에서 몇 명이 내지 않았다. 그러면 마을 전체에 대해서 군포를 징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백지징세라고 있습니다. 토지가 없어도 가사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결과 반결이란 게 있는데요. 실제 세액의 몇 배를 징수하고 그리고 공금을 유용한 그런 못된 짓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요, 모두 세금을 피해서 불황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렴주구를 부채질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간매직입니다. 조선시대 때 매간매직이 성행했거든요. 매간매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직을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돈 주고 산 관직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본전을 뽑아야 손해가 나지 않겠죠? 구한말 때 매간매직의 행태는 정말 가히 놀랍습니다. 매간매직의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전에는 2년, 3년이었거든요. 당연히 1년으로 단축시켰으니까 짧은 시간에 가혹한 가렴지구가 기승을 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간매직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수죠. 요즘은 무슨 사과박스나 건강음료박스에다가 뭐 현금을 담아서 몰래 준다든가 아니면 담장 밖에서 돈이나 황금을 던져준다든가 아니면 황금 송아지를 뇌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싸게 팔고 돌아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뇌물을 지급합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공직 등용과 그 다음에 편익을 제공하게 되겠죠. 세종실록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워낙 황금을 좋아했답니다. 황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공직등용이나 편익을 제공했다는 뜻이 되겠죠. 구한말에 가보면은요, 이런 뇌물들이 성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모군란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매간매직은 필연적으로 가렴주구를 초래합니다. 가렴주구를 통해 자기 이속만 생겼으니 이모군란 같은 것이 일어났죠.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는요, 90군데에 급료도 주지 않고 나중에 좀 줬는데 모래 섞인 쌀을 지급하고 이런 형태로 가렴주구를 일삼았죠. 마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보다 약간 선배들은요, 간부식당 가고 사병식당 운영 비리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사병식당의 부식과 돈을 좀 빼돌려서 간부식당에 뇌물로 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장병들은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졌다.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렴지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가축의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닭하고 개가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을 잡아먹을까요? 당연히 닭을 잡아먹겠죠. 개를 잡아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닭은 먹는 것이 낫고 개는 먹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닭을 잡아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근데 그런 닭이 알을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알 낳는 동안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을 다 낳고 못 낳게 되면은 늦게라도 잡아먹힙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개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개는 집을 지켜줍니다. 방범대장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물어다 주기도 하죠.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주인을 호위하기도 합니다. 주인을 보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용한 그런 역할 때문에 개를 잡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듯이요. 개도 쓸모 없어지면요. 바로 잡아먹게 되겠죠. 조선시대는요. 1392년부터 1910년도까지 거의 500년 이상을 존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었고 청나라가 있어가지고 명청시대와 조선시대는 거의 겹치게 되죠. 그러나 명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국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대주의를 통해서 조선은 자신들의 국방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신분 유지에 급급했죠. 따라서 조선은요, 그 기간 동안에 국방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보장됐습니다. 결국 뭐냐면은요, 사대주의를 취한 결과로 국방은 청나라나 명나라한테 의존하고, 그 다음에 양반이나 지도층의 아니면 왕족의 신분은 언제나 사대주의를 통해서 굳건하게 보장받았죠. 그로 인해서 백성은 쓸모 없어지게 된 겁니다. 대신 뜯어먹히는 대상으로 전락된 거죠. 삥 뜯기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무시당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삥 뜯기는 사람이 순종하여 뒤탈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삥을 뜯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뺏는 놈이 워낙 힘이 좋아서 또 뺏기도 하죠. 그러므로 조선은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기에 가렴주구는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만약에요, 조선이 독립국이었다면, 속국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국방을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위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가렴주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요, 바로 주인이 없어지자 세도 정치가 발호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권이 약화되니까 그 신하들이 득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요, 왕을 무시하고 마음껏 백성들을 유린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렴주구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간매직과 가렴주구의 끝은 한 국가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신하들이 솔로몬 왕의 가렴주구와 그 다음에 부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들 세대에서는 좀 감해달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관점과는 달리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가렴지구와 그 다음에 부역을 행하겠다 하고 말하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됐고요. 이후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죠. 자, 지금까지 가렴지구의 행태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